안녕하세요. 정치평론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일어난 초단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나라가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벌어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부결 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고발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안 했다가 혹여 직무유기 혐의로 몰릴까봐 경쟁적으로 서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각종 법, 재정, 예산안 폭주, 탄핵과 특검 남발 등 국회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유화로 전락시킨 국기문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행태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죄 세력임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고발건을 함께 수사해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현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죠.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번 계엄의 숨은 목표가 선거 부정을 밝혀내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제 구축에 있다는 것이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계엄령 사례에서 본다면 선관위의 계엄군 투입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언론 심지어 국민의힘마저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다른 정치 현안과 달리 이 문제는 제대로 챙겨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만 잘 해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투표 따로 개표 따로 하는 방식으로는, 그리고 현재의 의혹투성이 전산 시스템 개표 관리를 확실하게 바꿔놓기 전에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척결에 직을 걸고 전모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홍장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가짜뉴스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조선일보를 비롯 대다수 언론에서 국민 선동용으로 대서특별했다는 것이 언론이 편향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언론이라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황당한 것은 명색이 법무장관을 지냈다는 한동훈이 그런 찌라시 기사를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대통령을 찾아가 면담을 했다니 그의 수준과 인격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홍장훈이라는 자는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현재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었고 이번에 계엄이 끝난 직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자입니다. 뉴스완 통신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 선동에 떠밀려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을 희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유튜버들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기레기들이 무딘 펜으로 마구 써갈기는 느낌입니다. 우파 시민들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적정분열에서 벗어나 합체가 되어 종북 주사파들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뒤로 숨는 자들이 질비한 곳에서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윤석열 내각도 기회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전사들로 채워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퇴했는데 당대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마침 어수선한 집안 식구들이 당원 게시판 스캔들도 있으나 적당히 무마할 생각하지 말고 물타기하며 이번 기회에 물러나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가능성 없는 권력 탐욕에 전념하지 말고 정도를 걸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의 대통령 탄핵 추태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역시나 일사불란한 모습에서는 2% 정도 빠지는 국민의힘임에도 기적적으로 막아낸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 탄핵 관련 법적 미비점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수반을 탄핵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발의 후 토론 없이도 72시간 내 표결이라는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매주 탄핵안을 가결될 때까지 올리겠다니 이게 뭐 국회를 가지고 장난 노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있을까요? 현행 제도는 탄핵을 발의하고 결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할 수 없는 지극히 불공평하고도 왜곡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아무거나 가지고 탄핵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설마 더불어민주당처럼 무도한 종북주사파 세력이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를 장악할 것을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비하고도 불비한 법이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무도한 악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그런 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 파동이 만일 개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차제에 불비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기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나라가 종북주사파들이 난동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미 저질러져서 체제가 뒤바뀌면 기득권을 가진 주사파들이 자기들 이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야말로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조직적 저항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실기하면 안 됩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자신들이 손을 놓고 누가 떠먹여 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론 조작질이나 선동질 등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무관심으로 넘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짜뉴스에 가스라이팅이 되어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처럼 80년 가까운 일당 독재 체제에 순응하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는 않겠지요. 국민의 죽음을 경시하던 문재인이나 주변 지인 7명의 죽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같은 유물론자들의 수하로 살아남을지 선택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선배들, 부모들이 만들어서 물려준 살기 좋은 나라에서 계속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지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젊은이들이 몫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각이 필요한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폴리토코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